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오늘은 글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내가 글을 쓴다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까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특히 저 같은 직장인분들, 직장에 다니시면서 글을 쓰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직장에 또는 회사의 동료들에게 절대 알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특히나 뭐 직장인이라면 정말 더 그래야 되고요. 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 경험에 빗대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지금도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소비적으로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살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뭐 번아웃이 와서 또 슬럼프가 와서 정말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고민과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걸로 이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감사하게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어떤 앞날을 좀 밝혀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글쓰기를 하나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책이 연달아 나오게 되었고, 저는 어느새 작가와 강연가 그리고 멘토라는 또 다른 페르소나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때 제가 글쓰기를 시작했을 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타임머신이 있어서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한 가지는 크게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한 가지는 좀 약간 꾸짖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칭찬하고 싶은 요소는 글쓰기를 시작하길 너무나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글쓰기를 정말 배워본 적도 없고 일기를 써본 적도 없고 꾸준하지도 못한 성격인데, 또 글쓰기를 어떻게든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왔고, 또 그것이 저에게는 어떤 자산과 개인 브랜딩이라는 선물을 좀 가져다 줬고요. 무엇보다 일상을 달리 보고 새롭게 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꾸짖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책이 나오고 강연을 하는 기회가 생기니까 제가 이렇게 특별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 원래는 사실은 제가 스테레담이다 이런 거를 밝히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정말로 그거를 되게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엄청 알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떠벌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친구는 정말 일도 잘하고, 그리고 이런 책도 쓰고 글도 쓰고 일상을 달리 볼 줄도 알고 뭔가 대단한 친구구나 라고 생각해 줄 알았죠. 그래서 좋아해 주는 사람 한 80%, 뭐 그래도 뭐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20%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좋게 봐주시는 분이 한 10% 정도 됐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돌아서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직장은 하나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출 행동을 하거나 남이 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글을 쓰고 책을 쓰고 또뭐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딴짓하는 사람, 또는 회사에 미련 없는 사람, 얘는 뭐 곧 나갈 사람인가, 이렇게 낙인이 찍혀 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인사 부서에도 좀 불려가고, 또 윗 어르신 분들께도 불려가서 뭐 하고 있는 일이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받아서 좀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의 작가라는 페르소나가 제 생각과 기대보다 좀 더 빨리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겠죠. 왜냐하면 저는 한 직장에서 근 20년 동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중책을 좀 맡겨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딴짓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니까 좀 걱정을 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섭섭했던 거는, 어, 이제는 사실은 MZ 세대 분들도 그렇고 새로운 그 뒤에 또 새로운 세대들이 이렇게 회사에
중요 직책으로 올라오면서 저 같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거를 용인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 못하는 회사의 미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어요. 물론 다시 돌아가면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돌아봐야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라고 떠벌리렸던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되게 힘들었어요. 정체성의 혼란이 왔고, 저는 글을 쓰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승장구하고 회사에서 끝을 보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 목표가 정말로 나에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직장이 저에게 미치는 어떤 먹고 사는 데 있어서의 미치는 요소가 큰데, 제가 과연 이것을 글쓰기와 이런 것으로 바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되게 많은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또다시 슬럼프가 찾아왔고, 그 다음에 정말 나는 뭐지? 직장인인가? 작가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 중에서 방황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 그리고 딴짓하는 사람이라고 규명한 것도 그렇고, 또 가장 아팠던 상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제가 쓴 글을 가지고 서로 돌려보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마의 편집을 해서 이렇게 수군수군 됐던 것도 큰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좀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고 있고, 회사에서는 누가 저를 알아본다거나 하면은 저 그냥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계속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스스로 제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떠벌리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마음의 치유가 되었다고 할까요? 좀 깨달으면서 괜찮았던 거는, 그 전에 정체성으로 혼란이 있을 때는 약간 그런 생각이었어요. 약간 티켓을 안 끊고 기차를 몰래 탄 느낌, 또는 영화 티켓을 안 끊고 영화를 보던 느낌. 그런데 막상 이렇게 뭐 작가라는 게 알려지고, 그 다음에 제가 떠벌려서 또 그렇게 악화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스스로 반성도 하고 치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작가라는 자부심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영화표를 주고 영화를 보고 있구나. 기차표를 끊고 기차를 탔구나. 그래서 비로소 차창 밖의 풍경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영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차창 밖에 지나가는 어떤 풍경이라든가 아니면 영화 속에 있는 것들이 모두 제 인생이라고 본다면은, 저는 제 인생을 좀 더 자세히 또는 상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글쓰기의 어떤 소재와 동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스스로를 떠벌렸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책 나왔으니까 한번 좀 사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이거 사주면 몇 개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다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작가가 되고 책을 내고 뭐 글을 써서 조회수를 올리고 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 영향력은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미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내 주변 사람 넘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끼치셔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책 알려가지고 몇 개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몇백 권? 몇백 권도 못 팔걸요. 아마 100권 이내로 팔겠죠. 그런데 거기서 오는 부작용은 더 큽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떠벌리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글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 글을 쓰면 내가 아는 사람이 볼 텐데, 혹시라도 내가 쓴 이 말이 오해가 돼서 또 악마의 편집을 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절대 내가 글을 쓰고 있고, 혹시 필명을 사용하시는, 아니 필명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명을 사용하는데 그게 나다, 조회수가 올라가고 책이 나오고 해서 자랑하고 싶죠? 참으세요. 물론 나중에 유명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알게 되죠. 하지만 드러내는 것과 드러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처럼 떠벌려서 드러내면요, 그 모든 화살이 저에게 돌아오고요, 제 글의 어떤 소재를 한정 짓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드러났을 때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이중으로 떠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오히려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영향을 끼쳐야 되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보다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일상 속에서 같이 보는 사람이니까. 물론 그 사람들한테도 대단해 보여야 할 정도로 실력을 키워야 되겠지만 더 넓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더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여러분, 내가 글을 쓰고 있다는 거 절대 알리지 마시고요.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더 여러분의 세계관을 확장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고 여러분의 글이 더 큰 영향력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제가 글쓰기 관련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들고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글 한 편 쓰고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작가로서 쓰는 게 아니라 쓰니까 작가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작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글로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할게요.